대구 기업 명품관이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일부 입주업체는 대체 점포를 구하지 못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올해 들어 대구 지역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원인을 분석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원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 소유의 대구 기업 명품관이 최근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업 명품관을 지켜온 21개 입주 업체들도 계약을 종료하고 정든 점포에서 철수했는데요. 일부 업체는 대체 점포를 구하지 못해 거리에 나앉거나 장사를 접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기업 명품관이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2003년 개관한 이후 21년 만입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입주업체 21곳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두세 배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인근에 점포를 구한 입주업체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옮기느니 아예 장사를 포기한 점포가 있는가 하면 대체 점포를 구하지 못해 거리에 나앉거나 미처 진열해 놓은 상품들을 빼지 못한 입주업체도 있습니다. 너무 임박하게 이제 매장을 빼야 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매장이 그렇게 딱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뺏는 거지. 대구 기업 명품관은 시유지로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매년 10월마다 1년짜리 재계약을 이어오던 입주업체들은 지난해 돌연 넉 달짜리 계약서를 손에 들어야 했습니다. 대구시는 입주업체들이 대체 점포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마지막 1년 재계약에 응했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스스로를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한 희생양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대체 상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체 상가는커녕 점포를 빼고도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이 없다는 걸 많이 알았어요. 20년 동안 읽어온 현실이 요건데 이 상태인데 이걸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시청사 자금 마련은 이유로 나가라 하니까 정책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모든 게 참 허망하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 동안 대구 기업 명품관을 지켜온 입주업체들. 이번 일로 공공의 목적이라는 말의 무게를 실감하면서 쓸쓸한 퇴장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 들어 대구 지역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정책연구원이 왜 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걸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구 지역 혼인 건수는 총 6,260건입니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6.6%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 증가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져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의 혼인과 출생아 수가 왜 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구에 생기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에다 대구시의 출산 보육 정책이 더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최근 2년간 37개 업체에서 9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루는 등 일자리 기반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자리 요인이 청년 유입을 유발하는 선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자리를 찾아 대구시로 유입된 청년들이 자기가 구한 직장 소득을 고려해 주택을 구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출산 및
보육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요소가 출생과 혼인에 단계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진은 최근 3년간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이들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적었던 기저효과와 함께 각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 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3가지 요인이 결합된 성과가 확대돼 앞으로 대구가 청년이 모이고 거주하는 중심 거점 도시로 부상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국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1기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3기에 이르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력 생산과 함께 차량 햇빛 차단도 가능해 기대되는 효과가 큰데요. 이정목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주차장에 마련된 태양광 패널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자체 전기 생산은 물론 뇌약 배차 주차한 차량의 그늘막 역할까지의 설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지는 약 3년 정도가 지난 상태고 매년 4,500만 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들의 그늘을 제공하여 이처럼 전국의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국내 전기차 수요의 약 2.4배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전국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9회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2.91기가와트 용량의 설비로 연간 5,115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전기차 전체 전력 소비량인 2,000여 기가와트시의 약 2.4배, 지난해 세종시 소비 전력량 4,000여 기가와트시를 웃도는 수준의 발전 잠재량입니다. 경북의 경우 총 주차장 구획 면적 200만 제곱미터에 34만여 킬로와트 규모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잠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5대 주차장 중 4곳이 대학교 주차장으로 조사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면 유의미한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덧붙였습니다. 조사 결과 공영 주차장이 8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영 공영 같이 한다면 좋겠지만 일단 공영 주차장부터 하게 된다면 조금 수용성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태.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제도화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상위법이 일단 계류 중이니까 시행하기 어려운 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그런 법안이 먼저 마련된다면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 가족화법을 시행해 주차장에 태양광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고 독일도 15대 이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힘든 농산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젖소의 젖을 대신 짜주는 국산 로봇 착유기 개발 소식인데요. 젖소의 착유 작업 자체가 워낙 고강도의 노동으로 꼽혔는데 이 로봇 착유기가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40여 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는 임실의 한 농가입니다. 젖소 농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젖을 짜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적을 뿐더러 착유 작업 자체가 고된 노동입니다. 거의 90% 이상을 이제 착유를 하면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순 작업이라 그냥 소들 상태만 확인하고 소밥 주고 그러는 정도라서. 젖소 농가에 있어 착유 작업은 전체 노동력의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착유 작업에 쏟는 노동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젖소가 기계 안으로 들어오자 다관절 로봇팔이 소의 유두를 탐지해 우유를 짜냅니다. 짜낸 우유는 곧바로 유질 검사를 거쳐 소의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로봇 착유기로 유두 탐지부터 세척, 유질 검사 등 20여 건의 특허 기술이 집약됐습니다. 일반 착유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착유를 해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로봇 착유가 24시간 돌아가니까 제가 시간적 제약에서 많이 해방이 됐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젖소들 유량이 일반 착유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로봇 착유했을 때보다 5에서 10kg 정도 유량이 증가해서 50마리 착유를 기준으로 실제 로봇 착유기를 도입할 경우 일반 착유에 비해 연간 1,7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입비도 외국산에 비해 6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로봇 착유기를 쓰면 농가한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좀 알려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나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국산 로봇 착유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착유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향후 젖소 개량과 개체별 급여량 관리 기술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늘봄 학교가 시행 중입니다. 교육부가 늘봄 프로그램 강사료로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 교부금을 지원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구시 교육청은 3만 5천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에 늘봄 프로그램 강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늘봄학교 강사들이 강사료를 인상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는 3만 5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안 그래도 대구 방과후 강사 강사료는 10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않았고 강사의 전문성과 수업 준비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 늘봄 프로그램 강사료는 이보다도 더 낮게 책정된 것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료를 최소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 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대구만 유독 3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 2만 원을 더 주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경기도는 6만 원까지도 받아요. 시간당 6만 원. 근데 저희는 지금 시간당 4만 원 그거라도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당 3만 5천 원이고요. 저희가 그 전에 같은 인원을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1학년들 데리고 하는 수업료에 비하자면 정말 반, 3분의 1, 뭐 이 수준으로 줄거든요. 그럼 저희는 수업하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대구의 늘봄학교 강사료 문제는 지난달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이고 교육부가 교부금을 시간당 4만 원으로 해서 이미 교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과후 교사와 처우 개선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책이 다른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늘봄 교사는 교육부가 내린 지침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우는 방과후 강사나 그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초등 돌봄 강사들이 2만 5천 원 정도 수준의 강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고요. 예, 그거는 이 그거고요. 영향을 늘봄하게 되면 매우 어려워요. 늘봄학교 강사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늘봄학교 강사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실은 굉장히 행정력, 무력을 행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선생님들한테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린 그마저도 주지 않는 것은 양질의 좋은 방과후 강사들을 사실 다른 타 지역으로 이탈시키는. 늘봄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 3일 마무리한 구미 라면 축제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모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이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라면을 소재로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했는데요. 시민들은 축제가 해마다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구미시는 문화관광 축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산업축제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구미 라면 축제가 국내외 관광객들을 구미시로 이끌고 있습니다. 구미역 앞에 펼쳐진 475m 세계 최장의 라면 레스토랑에서 저마다 자기 입맛대로 다양한 라면을 즐기는 사람들. 국내 최대 라면 생산 시설인 농심 구미 공장에서 갓 튀겨낸 신선한 라면으로 다양한 맛을 창조해냅니다. 올해 3회를 맞으면서 구미 시민은 물론 국내외 곳곳에서 라면 축제를 즐기려고 구미시를 찾는 문화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선호 라면 맛있게 먹을 거예요? 네. 토핑이 되게 다양하고 아이와 함께 놀거리, 재밌는 먹거리도 많아서 재밌게 다 즐기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경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축제는 처음 와봤는데 정말로 좋은 축제, 대표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미 라면 축제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화의 고장이자 라면에 살아있는 역사도시인 구미에서 열리는 라면 축제. 구미시는 문화관광축제를 넘어 산업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에는 최대 라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와서 우리 사랑하는 라면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본, 대만,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참가했는데요. 앞으로 라면 축제를 더욱 성화 발전시켜서 국제적인 면 축제로 발전시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지난 1회와 2회 축제보다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축제 행사장 규모도 커졌고 컨텐츠도 글로벌 축제답게 풍성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아졌고 친환경 축제로 운영됐으며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라면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주방을 오픈했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적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는 구미 라면 축제. 세계적인 K푸드 명성을 경북 구미 G푸드에 특화된 산업으로 도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독립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는 자료의 상당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이 기증한 건데요. 이 가운데 보물과 같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료만을 모아 기증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독립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김구 선생이 동포들에게 광복군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친필 서명문 태극기입니다. 1941년 벨기에 출신 미우스 신부에게 건넨 것을 다시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혜련 여사에게 전달됐다. 선생의 장녀인 수잔안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순간에서 영원으로라는 주제로 기증자료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1982년 건립추진위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증받은 자료 가운데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된 주요 자료 62점을 공개했습니다. 네, 독립기념관은 자료 기증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증받은 자료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매년 기증자료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립기념관 자료 기증의 주요 역사와 함께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이 입었던 진료복에서 해방 이후 첫 올림픽인 런던 올림픽에서 이원순 선수가 입었던 단복, 당진에서 3.1 운동을 주도한 남상락 선생의 부인이 일본 경찰에 피해 손 바느질로 제작한 태극기 등도 선보였습니다. 더욱이 전시 개막식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할아버지신 애국기사 남상락 선생께서 대우지 4.4운동에서 사용을 하셨고요. 그 후에 다행히 보관이 돼서 1986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다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독립기념관 제7관 특별기획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2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구 지역 학교 10곳 중 7곳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전체 1,700여 학교 중에서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곳은 1,200여 곳으로 거주 비율이 70.11%였습니다. 이는 서울과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총 4,460억 원으로 현재 북구 매천동에서 달성군 합인면으로 이전해 2032년 개장할 예정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국 3위 수준의 거점 공영 도매시장으로 한강 이남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개장 36년이 경과해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수련시설인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하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각 국립대병원은 최근 3년 동안 8,261명의 의사직 모집 공고를 냈지만 이 중 3,588명만 채용됐고 이마저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뿐입니다. 경북대병원 본원의 경우 395번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89명만 채용됐고 의사 현원도 정원 616명의 36.2%인 22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구미 라면 축제와 지난달 열렸던 김천 김밥 축제. 이렇게 틀을 깬 지역 축제가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바가지를 없애고 초대 가수를 줄인 곳엔 힙한 아이디어와 귀여운 스토리텔링이 자리를 채웠는데요. 지역의 활기를 돌게 하는 건 위대한 정책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